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자유한국당이 부동산 대책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김병준, 김성태 그리고 함진규 정책위 의장 등이 보고를 했는데 아주 흥미로운 통계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서울에서 강남 지역에서 아파트 값이 폭등하는 바람에 이 아파트 또는 경제 관련 정책을 맡고 있는 수석 비서관이나 또는 장관들이 4억에서 7억 원까지 아파트 값이 올라서 덕을 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우선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의 이 보고입니다. 이분은 이런 통계를 제시를 했습니다. 아무리 부동산 규제를 해도 앞다투어 똘똘한 한 채를 장만하고 보겠다는 그런 심리가 지금 팽배하고 있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현재 서울 집값이 계속 치솟는 이유는 과도한 재건축, 재개발 규제 등으로 해서 서울에서 공급되는 새 집이 더욱 줄어들 것이라는 시그널을 정부가 반복해서 던지기 때문에 그게 지금 이런 식으로 반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분석을 했습니다. 김성태 의원은 내가 강남 산다고 하셨던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의 24억 5천만 원짜리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가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이후에 4억 5천만 원이나 뛰었다. 김현철 경제보좌관도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가 8.2 대책 이후에 5억 8천만 원이나 뛰었다. 주영훈 경호처장도 반포 아파트가 5억 원 상승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백운규 장관이 거주하고 있는 31억 5천만 원짜리 대치동 아파트 가격은 1년 만에 무려 7억 원이 올랐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시세 25억 원짜리 압구정동 아파트가 6억 6,500만 원이나 올랐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의 18억 2천만 원짜리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도 4억 5천만 원 뛰었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의 23억 7천만 원짜리 대치동 아파트도 4억 7천만 원 뛰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좀 농담 삼아 이야기한 건지 이게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르겠는데, 김성태 원내대표는 말하는 게 아주 재밌습니다. 그 용어를 많이 만들어내고 뭐라고 하느냐. 장하성 실장, 내가 강남 살아봐서 그러는데 강남 살 이유 없다 이러더니 강남 아파트 가지고 불과 1년 새 웬만한 직장인들 연봉 10배에 해당하는 수익을 올리셨다. 축하드린다. 말로는 집값 잡겠다면서 강남서 버티고 계신 이유를 이제야 좀 알 것 같다. 대통령께서도 부동산 가격 잡으면 피자 한 판씩 쏘시겠다고 하시더니 돈 굳으셔서 좋은지 여쭤보고 싶다. 피자는 안 쏘셔도 좋으니까 부동산이나 제대로 잡는 그런 신용이라도 해주시기 바란다. 소득 주도 성장한다더니 청와대 수석 보좌관 장차관들 집값 주도 성장만 하려 하지 마시고, 집값 주도 성장이랍니다. 집값 주도 성장. 변변한 자산, 집 한 채 없는 서민들 생각도 좀 해주시기 바란다. 8.2 대책 만들었다는 김수현 사회수석도 올해 4월까지 집 팔 기회를 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니 김수현 사회수석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올해 4월까지 집 팔 기회를 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니 그 말이 집값 잘 받을 수 있도록 부동산 시세를 최고로 올려놓겠다고 한 말이었는지, 그래서 청와대 수석 보좌관, 문재인 정부 장차관들 집값 제대로 받고 잘들 하셨는지 누구 하나 빠질세라 가히 부동산 재테크의 달인들이 아닐 수 없다.
달인들이 아닐 수 없다. 이거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놀랍네요. 좌파 운동 또는 좌경적 지식인이라고 하면 흔히 이미지가 가난한 사람들일 것이다. 강북에 골목 많은 데 살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강남에 사시는 분들이 많군요. 상당히 많군요. 강남 좌파, 그러니까 강남 좌파냐. 강남 좌파. 지금 문재인 정권을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계층이 지역적으로서는 전라도고 계층적으로서는 화이트 칼라입니다. 화이트 칼라. 화이트 칼라가 한국에서 좌경화되고 있는 것인데 흔히 강남 좌파라고 하는데 그 아주 좀 이렇게 왜곡된 어떤 한국의 이지러진 모습을 잘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 이야기를 더 소개를 하겠습니다. 정책실장 사회수석이 아니라 부동산 떴다방을 해도 손색이 없을 듯하다. 소득주도 성장한다면서 실업자는 IMF 위기 이후 최대, 서민들 일자리는 줄어들고 고관대작 자산소득만 늘어가는 기형적인 경제 상황에 서민들은 상대적 박탈감만 점점 더 커져가는 이 한숨뿐인 이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기 바란다. 대통령께서 쏘신다는 피자는 집값 오른 장하성 실장께서 쏘시고 제대로 된 부동산 대책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 함진규 정책위 의장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2분기 경제 성장률은 0.6%에 그치고 2분기 국민소득 GNI는 1분기에 비해 1%나 감소했다. 처분 가능 소득은 제자리 걸음이고 건설과 설비 투자는 통계 수치가 발표될 때마다 몇 분기 만에 최저치라는 말만 나오고 있다. 이처럼 우리 경제는 침체를 넘어 하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데 유독 부동산만 불패 신화를 이어가고 있다. 사회 전반의 근로 의욕마저 꺾고 있다. 누구는 가만히 앉아서 억소리 나는 돈을 버는데 주당 52시간 꼬박 일해도 1년 동안 1,000만 원 모으기도 어려운 게 대다수 사람들의 현실이다. 우리 당에서는 현 정부 부처 장차관과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시세를 파악했다. 작년 8.2 대책과 올해 8.27 대책이 나온 1년 사이에 앉은 자리에서 5억 원 이상의 돈을 벌고 계신 고위 인사들이 계셨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상세하게 말씀드리겠다. 정부 부처 장관 중에는 탈원전 정책으로 막대한 혈세 손실을 국민에게 안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억 원, 무려 29% 상승. 1년 사이에 29% 아파트 값이 올랐다니까요. 실감이 갑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6억 6천만 원, 36% 올랐다. 또한 차관급으로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수출 기업들은 피가 마르고 있는데 전쟁인지 갈등인지 지켜봐야 한다던 통상교섭본부장이 6억 5천만 원, 48% 상승.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 인재개발원장은 7억 5천만 원, 35% 올랐다.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 주무부처 차관은 5억 7천만 원, 35% 이득을 보았다. 그리고 청와대 고위 인사 중에는 지난해 언론 인터뷰에서 집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고 했던 경제보좌관이 5억 8천만 원, 42% 올랐다. 대통령의 경호를 책임지는 경호처장은 5억 원, 28%가 올랐다. 아울러 5억 원에는 못 미치지만 모든 국민이 강남에 살 필요가 없다고 발언한 정책실장은 4억 3천만 원, 22% 올랐다. 참고로 함진규 자유한국당 정책위 의장의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저도 쑥스럽기는 하지만 나이 50 넘어서 23평짜리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 공시지가가 1억 1,500만 원이다.
지금 발표하신 분들이 오른 가격만으로도 제가 가지고 있는 집 5채, 6채를 살 수 있다. 이것이 정상은 아니라고 본다. 그 외에도 강남 3구와 용산 강동을 비롯해 과천 분당에 사는 정부 고위 관료 대다수가 모두 집값 상승에 따른 불로소득을 얻었다. 부동산 대책 1년 만에 부동산 시장을 이렇게 만든 정부는 내일 또 다른 대책을 발표하기에 앞서 국민들에게 머리 숙여 진심 어린 사과부터 해야 할 것이다. 물론 뭐 자기 집값 올리기 위해서 고의로 부동산 가격 상승 정책을 쓴 것은 아니겠죠. 정책을 잘못하니까 정책 집행자는 개인적으로는 덕을 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책에 실패하니까 덕을 본다. 이건 뭐 자기 실패의 성공자입니까? 제가 농담으로 이승만 박정희는 자기 성공의 실패자라고 하는데 자기 실패의 성공자도 정책은 실패해도 집값은 뛴다 하면 이건 자기 실패의 성공자 좀 되겠네요. 사실은 자기 실패의 성공자가 있습니다. 그게 김정은이라는 자입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북한 주민을 굶기고 가난하게 만들고 왜소화시킴으로써 장기 집권이 가능해졌습니다. 가난하게 만들었으니까 독재가 오래가는 것입니다. 자기 실패의 성공자죠. 어쨌든 강남에 사는 집권 세력 핵심 인사들이 이렇게 많은 것도 놀라운 사실이고 그렇다면은 지금의 그 생활을 가능하게 했던 이승만, 박정희라는 위대한 두 지도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만든 두 지도자에 대한 감사를 할 의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값 오른 데 대해서 국민들에게 감사할 필요는 없지만 이승만, 박정희 두 분에게는 감사를 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